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어제 마그네슘을 좀 많이 섭취해서 컨디션이 제가 근육이 다 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진짜 체력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좀 몸을 혹사하는 것 같아서 30분 끊어서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영님 책 끝내고 아마 이제 영상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풍요의 자리에 머물러라. 즐거워 보이지만 즐거운 척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부자. 아침이 밝아오고 파란 하늘. 오케이.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질적 돈을 통해서 정신적 부를 얻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 그것이 돈의 최종 목적지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돈을 통해 부를 얻고 부를 통해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풍요를 통한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물질적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향합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 하지만 세상은 상위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흐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울림, 내면의 에너지가 영감을 일으키고 그 영감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합니다.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의 풍요로 가득 차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한다. 그치. 마음의 풍요의 에너지, 마음을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의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 돈이 나에게 전달된다. 풍요의 감정. 돈을 버는 것이 힘들고? 맞아. 나에게 돈은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돈의 회전과 부의 순환은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알고 있나요?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무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이다. 행복한 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한다. 부자의 말트,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보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나요?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예!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심이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겠는가? 열심이라는 효율, 네.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에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의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과 시시포스의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올리듯 당신은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올립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열심히에 중독되어서 즐겁게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시간은 환영입니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이 솟아오르듯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인생을 펼쳐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의 축제로 내줍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아, 그렇죠. 부의 최단곡성.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 아래에서 곧 펼쳐질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 오늘을 즐겨봐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20대에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워. 너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네.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선물받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에 감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입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의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눈앞의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와 커피, 책상, 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부자들의 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입니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을 채우기 위해 남깁니다. 부자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진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각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자가 되어 버려 없는 것도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축복이 미래 풍요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 연결임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줍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 봅시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꿈꾸고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서 없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외면은 내면을 표현하고 내면은 외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적 결핍이 외모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용하라. 삶의 기본기는 책, 운동, 명상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심으로 성공하는 삶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년만 아니 3개월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30분씩 해봅시다. 명상은 3분만 해도 좋습니다.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자주 가는 장소가 바뀌며 친구는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나 진짜 똑 했는데?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자주 가는 장소가 바뀌어요. 맞아요.
친구가 이미 맞아요. 그러면 인생의 시나리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은 인생 영화며 우리는 그 영화의 작가입니다. 작가의 도구가 바뀌면 영화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흥에 성공합니다. 당신의 삶이 빛나게 된다. 오, 삶의 기본기. 마음보다 눈이 앞서야 하고 눈보다 손이 빨라야 하며 손보다 발이가 있어야 합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고 운동은 명쾌한 시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나의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볍게 하면 됩니다. 읽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숨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변할 때 당신과 당신의 세상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맞아요. 변화 속에서 오늘은 미래와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수준서가 그 연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삶을 믿고 오늘을 즐기면 됩니다. 곧 펼쳐질 당신의 미래를 즐기십시오. 그 길은 당신이 만들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바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미지의 세상이고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다는 파도가 일렁이는 얕은 바다에 국한됩니다. 시면의 바다는 그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향연,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곳, 바다는 나와 당신의 무의식을 닮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무의식의 씨앗들, 그 관념들이 나와 세상과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수영장에서 배원들을 접영을 하고 파도를 헤쳐나간 멋진 남자가 보입니다. 그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내 물을 먹고 수영을 포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20대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를 믿지 말고 세상에 맡겨봐. 바다는 수영하는 게 아니었잖아? 헤엄치는 거였어. 쉬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찰해 봅니다. 늘 변하는 인생처럼 바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파도의 모습일 뿐 본질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만드는 무의식처럼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채 내 마음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충실을 보내는 것이 오늘을 호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만 즐겁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온전히 즐기며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열심히는 내일을 향하지만 충실히 오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 오늘을 위해 즐거운 삶, 숙제하는 삶이 아니 축제를 같은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구별 여행은 그렇게 즐기다 가는 것입니다. 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즐거워지려 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집시다. 충족하려 하지 말고 만족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먹고 자고 싸고 웃고 행복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원래 별거 아닌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닐 것입니다. 일생의 사소한 기억, 소소한 추억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인생은 뭐 그런 별것 아닌 행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때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때 각자가 처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미묘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힘든 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 때문입니다. 그 시선의 자리에 머무를 때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 불평과 불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흘려보내 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을 잡지 않으면 생각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을 잡지 않으면 생각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승자박합니다. 없는 포장지를 내가 만들어 나 스스로를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를 연결시켜 나를 묶고 있습니다. 자신이 묶여있을 때 내가 묶인 줄도 모릅니다. 뒤에서 바라봐야 묶여있는 포승줄이 보이고 포승줄의 매듭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이 짧은 문장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과 하나가 된 나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표현하고 허용합니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납니다. 저항하면 지속되고 허용하면 흘러간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납니다. 현실이 힘들 때는 생각의 힘을 빼고 그것들을 느껴봅시다. 그 시간 속에서 어느새 감정들이 흘러가고 나는 포선치를 풀리게 됩니다. 힘들 때 힘내라 라는 말은 잔인합니다.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슬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감정을 허용할 때 그것은 흘러간다. 감정과 하나 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포용하고 허용한다.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거란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항하면 지속되고 허용하면 흘러간다. 네, 다 읽었어요. 그 필로소피 하나만 짧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Daily Philosophy. Okay, it's like 24 minutes. 한 가지만 하나 읽어볼까요? 왜냐면 요즘에 스토아 철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스토아 철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새벽에 누군가의 영광을 보았다면 저녁이면 그의 몰락을 볼 것이다. 누구도 앞날의 희망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녀가 쉬는 틈에 행운이 찾아오고 운명의 물레는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신의 호의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자, 이 세상에는 없으니 그것으로 인간은 자신의 내일을 보충한다네. 신이 우리의 삶으로 돌진해오는 동안에도 운명의 물레는 돌개바람처럼 돌아가나니.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명에 시르지 않는 운명의 여신 클리토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악을 보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 악뿐만 아니라 위대한 운명은 행운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철학자들의 이런 숙명적 태도가 낯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적이 적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우주는 변화하며 삶의 의견일 뿐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테세우스의 삶에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의 배가 수백 년 동안 아테네 시민에 의해서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판자가 썩어 내려앉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나무를 거듭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배의 모든 판자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스냅 사진과 유사하다. 아주 짧은 시간의 기록일 뿐입니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선도도 조금씩 자라고 깎이며 또 자란다. 피부가 죽은 피부를 새로운 피부가 죽은 피부를 대신하고 오래된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주위에 있는 다른 일들도 동일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